제가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사실 제 한국과의 인연은 2019년에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21개국에서 진행되며 작년만 해도 4,991명의 외국인이 참여했던 기록을 세웠던 한국의 퀴즈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퀴즈 온 코리아입니다. 2012년 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3,000명이 넘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이 참여한 유서 깊은 퀴즈쇼죠. 이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이 쇼의 주제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글 맞춤법과 속담,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 다채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요. 매년 5,000명에 가까운 예심 도전자 중에서 각 나라별 1등인 21명만 본선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나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본선 진출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지식마저도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뛰어난 미모는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자랑하는 라스팔마스 지역 예선 1등 수상자 미리암 에르난데스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웃는 얼굴이 너무나도 예쁜 미리암이 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열심히 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미리암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북서쪽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도시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이죠. 새삼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아나 유럽도 아니고 저 멀리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니까요. 다행히 이곳에는 한국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학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리암 역시 세종학당에 수년간 다니면서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미리암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제가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사실 제 한국과의 인연은 2019년에 시작됐습니다. 힘든 해였지만 마침 그때 한국 드라마가 제 인생에 신선한 바람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위로해준 드라마 속의 장소에 가고 싶다. 그래서 첫째,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에서 박세로이가 포기하지 않기로 이태원 다리로 가고 싶고 거기서 가호의 시작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가호의 연인을 들으면서 너들섬에 가고 싶고 거기서 소달미와 난도산처럼 제 꿈을 적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꿈꿔왔던 드라마 주인공처럼 같은 장소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서울, 빛의 도시, 잠들지 않을 도시,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가 곧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미리암이 또박또박 한국어를 발음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가슴 한켠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2019년 8월 전 세계가 팬데믹 때문에 씨름하던 당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도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볼수록 화면 속에서 보여지는 한국인들의 생활과 문화, 심성에도 푹 빠져들었다고 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화면 속 멋진 주인공들에게 빠져들었지만 곧 한국어의 매력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인지 한글에 대해서도 남다른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글 모음은 자연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점은 하늘이고 이것은 사람, 이것은 땅을 의미하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글이 제 주변 모든 것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한글은 관계의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죠. 스페인어는 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어는 나와 우리 사이에 선이 없어요.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팀. 우리가 들어간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어가 제 인생에 나타난 것에 대해 감사해요. 한국어는 국경을 초월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정복합니다. 저 또한 한국어의 마음을 정복당했습니다. 한국과 한국어는 심적으로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 자신을 비춰주는 태양 같았다는 미리암.
라스팔마스에서 진행된 키즈온 코리아에서 당당하게 1등을 거머쥔 그녀는 KBS와 외교부의 초청으로 그토록 소망하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멋진 모습으로 퀴즈쇼 본선에도 출연했습니다. 자유시간에는 영상에서 말했던 이태원에도 가보고 노들섬도 거닐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를 공부하던 5년간 바랐던 꿈을 이룬 미리암은 이제는 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작가가 되기 위해 드라마 작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도 이토록 훌륭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녀인 만큼 이번 꿈도 몇 년 내에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겠어요? 한편 미리암 에르난데스 씨처럼 K 콘텐츠에서 비롯된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종학당인데요. 현재 88개국에 256곳의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학당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연간 740명이었던 수강생은 지난해 21만 6천 명을 돌파했으며 매년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K-팝이나 K-드라마를 좋아하는 10대, 20대 여성이 주로 한국어를 배웠다면 이제는 그 양상도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에 여행 왔던 외국인들이나 그저 한국어나 한국 전통문화가 좋아서 배운다는 이들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인지 독일 대학의 경우, 중국어나 일본어 학과의 경우 겨우 정원을 채우는 수준인 반면 한국어는 최대 8대1의 경쟁률을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요. 2030 젊은 세대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의 경우 한국어 교육 열풍이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네로대 한국어학과의 2022년 입학 경쟁률은 3,300대 1로 30명을 뽑는데 10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으며 심지어 입학시험에서 한국어학과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99.8이라고 하는데요. 네로대 학생들은 한국어를 전공으로 택한 이유로 자국과의 역사적 공통점을 꼽았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모두 식민 지배를 받았고 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독립기념일마저 8월 15일로 똑같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인도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석사 논문의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복의 현대적 부활, 판소리의 부활과 혁신 전략, 한국 아동 문학으로 보는 한국 전쟁, 유교와 힌두교에서 나타나는 조상 숭배의 비교 연구 등 한국 대학생들 못지않은 폭넓은 식견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 한류의 1등 공신으로 손꼽혀온 베트남의 한국어 학구열 역시 여전히 뜨겁습니다. 급기야 한국어는 베트남에서 대입 과목일 뿐 아니라 2021년 제1외국어로 지정되기까지 했는데요.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능통할 경우 대졸 초임 연봉이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단순한 취미나 흥미 수준을 넘어 현실 생활에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한국어의 인기는 국가 간 교류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한국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외식은 일주일에 한 번만!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인 못지않게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완벽한 한국어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전문 직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한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눈에 띄는 수상자들을 모아봤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멋진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먼저 서울에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의 스피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로펌의 외국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큰 로펌 생활 아주 힘듭니다. 제 팀에 있는 변호사 한 분은 사무실 책상 밑에 침대를 갖고 있고 방에 냉장고도 있고 사무실에서 사는 셈입니다. 저도 몇 번 밤을 새웠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발표를 앞둔 밤에 제가 푹 자고 있었는데 선배 변호사님이 갑자기 새벽 3시에 전화했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거의 2년 동안 했지만 저는 한국 로펌 생활이 그래도 좋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러펌에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놀랬던 부분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적이거나 사적인 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식이나 저녁 식사를 통해 다른 팀 멤버들과의 관계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제가 어떤 의견이 있으면 선배 변호사님에게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변호사님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다. 고객 평가에 의하면 저희 팀의 단합심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축의금, 부의금 문화입니다. 우리 로펌에서는 결혼식이나 부모님, 시부모님 장례식의 정보를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최근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회사 공지가 없었지만 저랑 제일 친한 선배 변호사 몇 분이 부의금을 주셨습니다. 그 변호사님들은 당연히 저희 외할아버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 슬퍼해주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식, 식사, 축의금, 부의금을 통해 동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한국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회식은 일주일에 한 번만! 위트 넘치는 내용이 참 인상적인데요. 요즘에는 저런 회식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스피치를 한 외국인이 여전히 한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인도에서 왔다는 참가자입니다. 그는 인도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커플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인도인이 본 한국의 커플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인도에서는 남친, 여친 사귀는 것을 그리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플들은 데이트할 때 거의 다 몰래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어딜 가도 커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플들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플 티, 커플 링, 커플 모자. 만약 인도에서 커플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계속 쳐다보며 야, 쟤들 정체가 뭐야? 하하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화 차이는 어디든지 있어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저도 한국에 사니까 꼭 이런 문화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인도인 참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웃음이 터지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어떤 나라를 돌아다녀 봐도 한국만큼 커플 아이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요. 콩 한쪽도 나눠 먹기를 좋아하고 정이 많은 한국인들의 특성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 여행 오거나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커플티나 커플 운동화를 신는 사람들을 보고 신기해하는 반응을 보이죠. 음식을 거리낌 없이 나눠 먹는 문화도 놀랍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왔다는 참가자는 한국의 매력을 무엇이라 말할까요? 저를 사로잡은 한국 매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프랑스와 달리 한국 사람들이 발전하면서도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 해와 달을 상징하는 태극기처럼 한국 사람들의 성격도 냉정하고 바쁜 동시에 따뜻합니다. 또한 한국은 주변과 조화로우면서도 시끄럽고 끊임없이 움직여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고 이제 나도 한국인이 다 됐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저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흥이 많아졌고 빨리빨리 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국만의 매력을 짚어낸 프랑스 여성. 듣고 보니 모두 그럴듯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 바로 빨리빨리 문화죠. 가장 먼저 닳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이나 자판기에 손을 넣고 커피를 기다리는 한국인의 모습 같은 것들이 외국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빨리빨리의 모습일 텐데요.
영화 부산행이나 드라마 킹덤에도 등장했던 미친 듯한 스피드를 자랑하는 K-좀비도 한국인의 급한 성격을 반영한 거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왔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을 급성장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이기도 하니까요. 20세기 후반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명실공히 열강의 반열에 들어간 세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어찌 보면 한국인의 남다른 속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한국이 산업화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든 한국인들은 늦었던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일본의 오랜 수탈과 전쟁으로 자원도 인재도 변변이 없었던 시절에 한국인의 유일한 경쟁력은 부지런함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3달 걸린다면 우리는 1달, 그들이 저녁 5시까지 일한다면 우리는 밤 10시까지 일한다는 불굴의 정신으로 성장을 거듭해갔죠. 빨리빨리의 장점은 뚜렷합니다. 변화의 대처에 능하며 능동적으로 혁신에 거듭할 수 있죠. 실제로 팬데믹 시대에 가장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것도 대한민국이었으며 휴대폰과 TV 등 각종 전자제품의 혁신을 주도하며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선 것도 대한민국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물며 커피가루와 설탕, 프림 등이 한 곳에 들어있는 커피 믹스마저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디어라고 하죠. 빨리빨리 정신이 없었다면 달성하기 어려웠을 성과입니다. 최근 IT 강국에서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민국. 21세기는 한류의 전성기라는 표현이 미국 주요 매체에서 나올 정도인데요. 한국 전쟁에 상흔을 하는 나라에서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